맛있다니까요. 제가 보장할게요. 어쩔 수 없나? 나는 못 이기는 척 예지가 가져다 온 떡볶이를 작게 베어 물었다. 어때요? 맛있죠? 또 먹고 싶죠? 맛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식감 하나만큼은 다른 떡볶이에 비해 상당히 쫄깃쫄깃했다. 마치 껌이나 곱창을 씹는 것 같달까? 비유는 조금 이상해도 썩 나쁘지 않은 맛이다. 뭐 나쁘진 않네. 그쵸? 맛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만 더 드셔보세요. 근데 맛있겠다 떡볶이 이거. 갑자기 나도 땡기네요. 알겠으니까 보태지 말고. 근데 진짜 괜찮네. 맛있겠다. 그 뒤로는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다. 예지는 반쯤 미친듯이 분식을 흡입했고 나 또한 옆에서 조금씩 거들며 떡볶이를 집어먹었다. 급기야 아주머니가 한가득 담아주신 떡볶이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덜이 나버렸고 그제서야 예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떡볶이를 집어 내게 건넸다. 자, 마지막 한 개는 이완 씨를 위해 남겨뒀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고마워. 잘 먹을게. 먹을 걸 양보해주겠다는데 딱히 사양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무심결에 예지가 건네주는 떡볶이를 받아 먹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 예지가 집은 떡볶이가 허공을 방황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아니, 기분 탓이 아니었다. 예지가 집은 떡볶이는 중간에 접착성을 잃고 이쑤시개에서 떨어져 나왔고 슬로우 모션처럼 느릿느릿하게 허공을 떠다니더니 아니 무슨 떡볶이가 무슨 벽돌이야? 무슨 절퍽. 질퍽한 소리와 함께 길바닥에 떨어져 형편없이 뭉개져 버렸다. 순간 정적. 예지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떡볶이를 천천히 집어들더니 아직 3초가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놈의 3초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읊어대기 시작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먹어? 갖다 버려. 왜요? 정말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거 이미 바닥에 굴러서 먼지랑 모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거야? 에이, 그 정도야 후후 불어서 털어내면 되는걸요. 제가 직접 불어드릴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 나한테 악감정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요. 결국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주머니께서 조금 더 서비스를 챙겨주시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3초여도 그렇지 막 먼지하고 이런 게 타닥닥 붙어있으면 어떻게 먹어. 솔직히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했는데 말이지. 나는 수없이 줄지어있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허탈하게 웃었다. 불과 몇 분 전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는 걸 깨달은 우리는 잠깐 시간이라도 때우다 가지 않겠냐는 예지의 제안에 가까운 PC방으로 들어섰다. 그래, 여기까진 이해한다. 어제 예지의 수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도 아니거니와 집에 가봐야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물론 게임이라건 하나도 모를 것 같았던 예지가 요새 한창 유행 중에 온라인 게임을 즐겨한다고 말했을 때도 여자애 치곤 별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이거 롤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밝고 상냥해 보이던 예지가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상남자나 고르는 캐릭터를 선택했을 땐 아무리 나라도 할 말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 캐릭터 잘 몰라요. 저거는 무슨 캐릭터예요? 그 예지야? 네? 왜 그러세요, 이완 씨? 다리우스요? 아니 그 혹시 캐릭터를 잘못 골랐다거나. 아니요. 저 이 캐릭 즐겨하는 걸요. 전적 한번 보실래요? 예지는 그런 말을 하며 보란듯이 전적창을 펼쳐보았다. 오,
2킬 3대 이게 어시스트인가요? 2킬 3대 4어시 잘하는 건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엔 예지의 말대로 지금 예지가 고른 것과 같은 캐릭이 수십 판째 빼곡히 도배되어 있었고, 다른 캐릭은 아예 하지도 않은 듯 계정 내의 모든 세팅이 그 캐릭 하나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 UX나 소X 같은 지원형 캐릭이나 할 줄 알았는데. 이완 씨, 어서 고르시지 않으면 경기가 취소될지도 몰라요. 그래. 뭐 기껏해야 초보들 상대로 연승하고 재밌어서 계속하는 케이스겠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며 내 나름대로 자신 있는 캐릭터를 선택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게임. 10명의 플레이어가 5대5로 나뉘어 상대팀의 거점을 점령하기 위해 각자의 포지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 이거 설명해주네. 그 중에 예지가 속한 포지션은 맵의 최상단에서 상대팀과 싸우는 이게 여기가 탑이야. 탑라인이었고, 나는 맵 전체를 쏘다니며 팀원들을 보조하는 정글 라인. 이게 정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나는 최대한 싸움을 피한 뒤 예지의 뒤를 봐주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지향을 했지만, 퍼스트 플러드 더블킬. 뭐야 이거. 게임 시작 한 번 만에 혼자서 1대1로 적들을 학살하는 예지를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래도 여기 상위 5% 안에 드는 구간일 텐. 이완 씨, 그쪽으로 한 명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예지가 말한 방향으로 올라가 보니 잠시 후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적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는 예지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1킬을 따낼 수 있었다. 이래서야 누가 누굴 도와주는 건지도 모르겠네. 리듬 게임뿐만 아니라 AOS 게임에도 재능이 있었던 걸까? 조금 전 예지의 뒤를 봐주겠다고 신경 쓰고 있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와, 다리형 진짜 개고수시네요. 전적 보니 잘할 것 같긴 하더라. 레알 상남자의 표본인 듯.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쟤는 꿈에도 모르겠지. 지금 도끼로 적들을 찍어 누르던 사람이 현실에선 벌레 한 마리 못 잡을 것 같은 청순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뭐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슬그머니 예지의 모니터 화면을 곁눈질했다. 도끼를 들고 적 진영에서 몬스터들을 사냥하고 있는 예지의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 상단에 플레이어의 이름을 대변하는 닉네임 한 줄. 지존 다리우스 V 길맛짜리. 뭐야 이거. 그것이 바로 예지의 게임 속 닉네임이었기 때문이다. 저기, 근데 닉네임은 왜 그렇게 지은 거야? 이 닉네임 멋지지 않나요? 제가 닉네임을 지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보육원에 있던 아이가 이런 닉네임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참 착하네요. 사실 무슨 뜻인진 잘 모르겠지만 이완 씨가 볼 땐 이상해 보이는 걸까요? 아니야. 잘 지은 것 같네. 뭐 괜히 여성스러운 닉네임을 지었다가 이상한 놈들이 찝쩍거리는 것보단 나으려나. 어찌됐건 예지의 학살을 발판 삼아 게임은 중반을 향해 나아갔다. 한번 불붙은 예지의 학살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혼자서 3명을 쓰러뜨리는 묘기를 선보이며 계속해서 승기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게임이 계속해서 잘 풀렸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와, 어떻게 탑 빼고 사람이 없냐. 15지지고 15지지는 뭐야 이거. 그 말은 너도 포함이라는 거지? 0킬 6데스 1어시 벌레야. 믿음이야도 안 친 놈이 말이 많네. 양심 어디? 꼬미 1대1 하던가. 쫄려서 못하는 놈들이 말만 많죠? 다들 진정해. 야단났네. 나는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한 팀 분위기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 예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동원하여 팀을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예지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모든 포지션에서 적팀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력은 예지를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든 비빌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팀원끼리 분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리 예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헤드셋을 벗었다. 일단 채팅 끄고 해보자. 괜히 중지하다 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용도 많이 챙겼고 최대한 버티면서 후반까지만 끌고 가면 조금이나마 승산이 보일 거라 생각. 여러분, 뭐야 이거? 왜 이건 더빙 안 돼 있냐? 나는 대답 대신 아군에게 채팅을 치기 시작한 예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턱대고 싸우지 말란 말은 안 할게요. 어차피 들어주시지 않을 테니까. 아 잠깐만 오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에이, 내가 이런 5대5 게임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게임이라도 이건 너무하다. 하지만 위에 올라간 채팅 보이세요? 나는 예지가 하는 말에 따라 채팅창에 스크롤을 올려보았다. 그곳엔 다음과 같은 채팅이 기록되어 있었다. 키키 다리 때문에 질 줄 알았는데 나머지가 너무 못해서 쉽게 이기겠네. 솔직히 다리도 그닥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초반에 운 좋게 킬 먹어서 잘 큰 거 아님? 와, 다리한테 개찍긴 놈이 버스 타면서 저런 말 하니까 진짜 개 패고 싶네. 꽁순 감사요. 분하지 않으세요? 저런 말 들으면서 게임하는 게? 분명 당장 팀원끼리 서로를 탓하면 조금은 기분이 풀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모두 패배할 뿐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그치만요, 저희가 단합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말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는 승리요.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만큼 효과적인 복수가 없지 않을까요? 순간 정직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뭐 게임이니까요. 약 5초 동안 미친듯이 폭주하더니 아군 채팅창에 아무런 말도 올라오지 않더니 다리 형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전만 더 해볼까? 생각해보니 우리팀 미드보다 쟤네들이 더 띠껍기나. 라인전 개 털려놓고 로밍 불러서 이긴 놈들이 입 터는 거 봐라. 양심 있나? 야, 일단 정글 몹부터 챙겨. 밖에 못 들어간다. 내가 진짜 오늘 쟤네한테 지면 사람이 아니다. 뭐지? 정치질의 신인가? 아니면 전생에 연설가라도 됐다던가. 그렇게 예지는 분열 직전에 팀을 순식간에 다나시피고는 한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아군이 네이션 남작을 처치했습니다. 마무리. 실화인가? 결국 우리는 40분이 넘는 대장전 끝에 상대팀의 본진을 부수고 게임에서 이기는 데 성공했다. 도망쳐라, 약해 빠진 놈들. 예지도 별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이상한 대사를 중얼거리는 걸로 보아 적잖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예지야, 어제 리듬 게임할 때부터 느낀 거지만 말이야. 게임할 때 네 모습 평소 이미지랑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뭐야? 죄송해요, 이완 씨. 저도 모르게 그만. 정 떨어지셨나요? 아니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뭐랄까 가끔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그 판이 끝난 뒤 약 2시간에 걸쳐 3연승이란 기록을 쌓고 난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PC방에서 빠져나왔다. 굳이 여기까지 데려다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데려다주고 말고가 어딨어. 여기서 20분만 걸으면 우리 집에 나오는데 뭐. 그래도요. 예지의 집 앞에서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예지의 집은 우리 집에서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에 조금은 허탈한 감도 없잖아 있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이완 씨.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네, 다음에 봐요, 이완 씨. 이젠 다음에 만나는 게 기정사실이라도 되어버린 걸까?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예지와 헤어진 뒤 나는 바로 옆에 번화가를 향해 걸었다. 어느덧 짙은 어둠으로 물든 거리엔 각양각색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쳐 보이고, 누군가는 감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표정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저들이 보기엔 나도 그들과 같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흔하디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환? 너 환이 맞지? 뭐야? 불현듯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한 사내가 길을 가다 말고 화색이 된 얼굴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담배인가? 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알아보겠어? 동수잖아, 박동수!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그러고 보니 얼굴도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가? 하지만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나는 최대한 반가운 척 연기를 하며 말을 걸었다. 아, 물론이지. 되게 오랜만이네. 한 4, 5년쯤 됐나? 그러게나 말이야. 와, 진짜 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어디선가 봤던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니까?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그동안 잘 지냈고? 뭐하고 살길래 통 연락이 없었어? 동수라는 녀석은 무척이나 반가운 얼굴로 흔하디흔한 안부를 건네왔지만 그것은 내게 있어 무엇보다 민감한 질문이었다. 작게 숨을 고르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무난해 보이는 답변을 골랐다. 아, 난 그냥 휴학하고 대충 알바하면서 살고 있었지. 그보다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잘 지내? 어떻게든 화제를 바꾸려고 꺼낸 말이었지만 동수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걸 보니 아무래도 화제를 잘못 고른 모양이었다. 야야, 말도 마. 3반에 김중성 있지? 걔 이번에 사업 대박 났잖아. 듣기론 외제차 한 대 뽑았다던데? 아주 부러워 죽겠다니까. 뭐? 그게 정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넌 동창회 안 왔었지? SNS를 안 해서 몰랐구나. 동창회? 응. 매년마다 한두 번씩 연락닿는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었거든. 너도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동수는 몇 가지 설명을 덧붙였다. 동창회는 최근에 한 번 열렸었고 약 10명 가까이 참석했다는 것, 그리고 다들 몰라보기에 달라졌다는 말까지. 동수는 재미난 얘기를 하듯 신나게 떠들어댔지만 동수가 길게 얘기하는 동안 나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이만 들어간다. 앞으로는 애들이랑 연락 좀 하고 임마. 그래. 연락할게. 동수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낡은 구동음을 내며 느릿느릿 켜지기 시작했고 약 30초가 지나서야 온전히 바탕화면을 드러냈다. 이거 소리 줄일게요. 너무 커. 곧바로 마우스를 움직여 한쪽 구석에 위치한 SNS 아이콘을 클릭했다. 한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그런지 SNS엔 수많은 알림이 쌓여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SNS에 접속한 나는 검색창에 학창시절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자판을 두들긴과 동시에 키보드가 듣기 좋은 소음을 자아내며 화면에 글씨를 생성해갔고 생성된 글씨를 기반으로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시시각각 화면에 갱신되고 있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들겨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학창시절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친구 A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다. 생긴 것도 몰라보기 변했고 친구도 많은 것 같았다. 키가 크고 외모가 훤칠했던 친구 B는 모델이 되어 있었다. 인기가 많은 건지 팔로우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나와 함께 오락실을 다니던 친구 C는 엄청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여드름이 많다고 놀림감이 되었던 친구 D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해 있었다. 학창시절 친구들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내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애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성장해서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동안 나란 놈은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머릿속에 시커먼 먼지라도 잔뜩 들어간 것 같았다.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데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컴퓨터를 끄고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머릿속이 지끈거리는 것도 잠시 왼팔로 두 눈을 가리고 천천히 심호흡하자 점차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익숙한 감각이자 지금껏 몇 번이고 반복해왔던 행동. 나는 아득한 의식이 저편에 몸을 맡기고 점점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의식이 끊어지기 전 불현듯 핸드폰 화면이 번쩍거렸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알림이 오랫동안 화면에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찾아오는 거 아니야?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비몽사몽 일어나 대충 아침을 때운다. 밥을 먹으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다가 앉아있기 힘들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켠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잔다. 어느 정도 잤다 싶으면 또다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사거리에 흥분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게임에 열광한다. 생활 패턴은 수시로 바뀌었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가물가물해진 지 오래였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반복될 뿐인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일상. 그것이 분명 나의 하루 일과였을 것이다. 흐릿하게 의식을 되찾고 있을 땐 이미 주변은 환하게 밝아진 지 오래였다.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허리 막까지 내려온 이불을 걷어내렸다. 지금이 몇 시쯤 됐을까? 8시? 9시? 아니, 10시가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밥이나 먹을까?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는데 좋은 아침이에요, 이완 씨. 얘 왜 여기 있어? 식사부터 하실래요? 목욕부터 하실래요? 아니면 저부터? 뭐야? 이른 아침부터 못 볼 걸 봐버린 것 같다. 이완 씨? 저예요, 저. 이혜지. 나도 알거든? 아니 그보다 네가 왜 여기 있는 건데? 왜요? 어제 이완 씨가 오늘 만나도 된다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찾아올 줄은 몰랐지. 게다가 우리 집엔 어떻게 들어온 건데? 이완 씨를 만나러 와보니 문이 저절로 열려 있던데요. 이완 씨가 일부러 열어두신 거 아니었나요? 어제 집에 돌아올 때 정신이 없었던 탓일까? 정말 예지의 뒤편으로 보이는 대문은 누가 봐도 활짝 열려 있었다. 도둑이 들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구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데? 실은 이완 씨 혼자 내버려두면 또 대충 아침을 때우실 것 같아서 손수 식사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겸사겸사 이완 씨 집을 구경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얘는 무슨 우렁각시라도 되는 건가? 아님 진짜 착해 빠진 바보거나.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 집엔 요리를 할 만한 재료도 없을 텐데. 우리 집의 식재료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라면 몇 봉지와 계란, 오래된 김치와 냉동식품 몇 개 정도. 요리라고 하기엔 민망한 대충 끼니를 때울 만한 음식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짜잔!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예지는 기다렸다는 듯 등 뒤에서 큼지막한 비닐봉지를 꺼내들었다. 어때요? 올 때 미리 장을 봐왔는데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겠죠? 나는 예지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곳엔 버터와 계란,
설탕과 소금, 그리고 별이나 하트 모양 같은 틀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버터, 계란, 설탕, 소금이면 만들 만한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모양틀? 저기 그런 재료들로 도대체 뭘 만들겠다는 건지 짐작도 가질 않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완 씨는 제가 요리하는 걸 잠자코 지켜봐 주세요. 예지는 한 손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의기양양하게 주방 쪽으로 향했고 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예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디 보자. 여기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실온에서 살짝 녹인 버터에 설탕과 소금을 넣은 후 계란을 으깨 넣는다. 계란의 끈기가 사라질 때까지 섞은 뒤 박력분을 체에 걸러 주걱으로 섞기 시작한다. 반죽이 완성되면 둥글게 모양을 잡고 밀대로 넓게 펴서 냉장고에 넣는다. 어느 정도 반죽이 딱딱하게 굳었다 싶으면 아기자기한 모양틀로 찍어내어 프라이팬에서 굽기 시작한다. 예지는 처음 와본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집 주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능숙하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버터와 계란 같은 잡다한 식재료들은 예지의 손에 의해 아기자기한 반죽 덩어리로 변했다. 처음엔 저런 식재료들로 도대체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의심하기도 했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예지는 수제 쿠키를 만들려는 모양이었다. 아. 그런데 예지야, 옆에 그거 타는 것 같은데? 네? 정말이요?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좀 어설프다. 재료의 비율을 맞추거나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은 능숙하게 해내면서도 불 조절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선 종종 실수를 하고 있었다.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체질이었나? 뭐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떡하죠, 이완 씨? 쿠키가 프라이팬에 눌러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 물 같은 걸 끼얹어 볼까요? 예지는 잠자코 지켜보려고 했지만 이럴 땐 역시 도와줍시다. 도와줄게. 네? 도와주겠다고. 예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되물었고 나는 그런 예지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낚아채 살펴보았다. 한눈에 봐도 대충 떼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수세미로 빡빡 닦아야겠네. 싱크대 밑에 다른 프라이팬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요리하고 있어봐.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 일은 제가 해도 괜찮은데. 착각하지 마. 그냥 네가 넉넉히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런 것뿐이니까. 사람도 둘인데 기왕이면 역할 분담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 막상 말하고 나니 내가 말하고도 조금 심했다 싶은 대답이었지만 고마워요, 이완 씨. 전 이완 씨의 그런 면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예지는 조금도 화내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무엇보다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뭐 그렇게 한동안 나와 예지는 주방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보니 프라이팬의 세척이 끝난 뒤 다른 요리기구의 설거지까지 거들어주게 되었지만 말이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완 씨. 잠시 후 예지는 아기자기한 쿠키가 가득 담긴 접시를 내게 가져왔다. 예지가 만든 쿠키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서 당장 가게에 진열해도 순색이 없을 정도였다. 근데 밥 해준다며. 아침 굶을까봐 밥 해준다면서 과자야 왜?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혹시 어릴 때 요리학원이라도 다닌 적 있어? 나는 예지가 만든 쿠키를 한 입 씹어보았다.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서 풍겨온 듯했다. 네? 아니요, 딱히 그런 적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건가 싶어서. 현대 사회에서 요리를 잘한다는 건 그리 흔한 덕목은 아니다. 요식업과 배달업의 발달로 요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졌고 자취생이나 전업주부마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하지만 예지는 마치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리해온 것처럼
웬만한 자취생이나 전업주부보다 요리 실력이 능숙해 보였다. 헤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최근 들어서야 요리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된 거랍니다. 그래? 최근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글쎄요. 최근에 요리 만화를 본 적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요리 실력이 는 건 아닐까요? 요리 만화를 본다고 요리 실력이 늘면 농구 만화를 본 사람들은 죄다 농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네? 농구 선수는 농구 만화를 보고 되는 게 아니었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야. 얘는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평소엔 되게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면에선 굉장히 맹한 구석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같이 영화관에 갔을 때도 그렇고 4차원이라는 말은 얘를 보고 하는 게 아닐. 잠깐만. 처음 만났을 때라고? 그러고 보니 난 어쩌다 얘를 만나게 된 거지?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나는 막연한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3일 전 자살을 결심했을 때 옥상에서 우연히 이 여자애와 만난 것까진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얘는 왜 그 시간에 옥상에 있었던 걸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의심도 없이 넘어갔었다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바람을 쐬러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어찌 보면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몰래 뒤쫓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 예지가 4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나를 목격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떠오른 막연한 궁금증에 나는 멍하니 예지를 바라보았지만 이완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예지가 해맑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되자 결국 나는 생각하는 것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예지가 만든 아침 식사를 먹은 뒤 예지는 자연스레 우리 집에 눌러보기 시작했다. 뭐 예지가 아침 식사도 만들어준 데다 우리 집에 한두 명이 더 들어온다고 문제가 생길 정도로 좁은 것도 아니었기에 잠깐 동안은 예지를 묵게 해줘도 별 상관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조용하다. 너무 조용했다. 예지가 찾아와서 금세 시끌시끌해질 거라 생각했던 내 방은 예상외로 몇십 분 동안이나 싸늘한 정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얘가 왜 이리 조용하지? 핸드폰에 만지작거리다 말고 예지가 있는 쪽을 겼는지라니 예지는 한쪽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쉴 새 없이 끄적이고 있었다. 응? 예지야.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말이지. 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요? 예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공책을 펼쳐보았다. 그것엔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숙제? 오던 노트라도 쓰는 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취미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오, 정말? 한번 읽어봐도 돼? 얼마든지요. 예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끄적거리던 공책을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어려운 아이들과 친구들,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들을 도와드릴 때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이 일을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완 씨도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처음엔 이완 씨와 다투고 난 뒤라 그런가 섣불리 말을 걸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건 단순한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완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이완 씨와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완 씨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까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읽을만 한가요? 아니, 이건 글이라기보단 그냥 일기잖아. 심지어 절반 이상의 내용이 나에 관한 얘기다. 이래서야 일기도 아니고 관찰일지 같은데. 네? 일기를 쓰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이가 돼서도 일기를 쓰고 있다니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두고두고 읽어볼 수도 있고요. 이참에 이완 씨도 같이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 글을 쓰는 건 별로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럼 꼭 글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림이라던가 노래라던가 악기 연주라던가 이 세상엔 아직 이완 씨가 해보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중엔 이완 씨가 좋아할 만한 일도 있겠고 이완 씨가 잘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전 이완 씨가 그런 취미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완 씨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취미를. 쓸데없는 참견이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내가 취미 한두 개쯤 가진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여자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만 들어놓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완 씨 집엔 텔레비전이 없네요. 평소에 TV를 즐겨보지 않으시나 봐요. 그거야 뭐 별로 볼 것도 없거니와 정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면 되니까. 딱히 돈 주고 장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애초에 살 돈도 없지만 이런 말에 덧붙이려다가 목구멍에서 꾹 눌러 삼켰다. 그래요? 이완 씨는 평소에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데요? 뭐 예능 프로나 주말에 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 정도를 주로 보지 않나 싶은데. 정말요? 저도 그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 이참에 그 프로나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번 주 건 바빠서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던가. 그것도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컴퓨터를 킨 나는 잠시 후 떠오르는 바탕화면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왜? 잠깐만! 네? 뭐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그 바탕화면이 조금 난잡한 것 같아서 말이지. 뭘까요? 나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빠르게 바탕화면을 스캔했다. 우측하단에 뒷발꼬리를 폴더. 내 예상이 맞다면 저건 분명 그거다. 며칠 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뻗어놨다가 미쳐 지우는 걸 깜빡한 AVI 파일. 죄송해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어디 보자. 이건 쓸모없는 폴더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탕화면에 깔려있던 잡다한 파일들로부터 휴지통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설마 내 컴퓨터를 남에게 보여줄 일이 있을까 싶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자연스레 저 폴더도 휴지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집밥구리 폴더? 저건 무슨 폴더인가요? 얘는 뭐 이리 눈치가 빨라. 아니 원래 빨랐지. 아니 별건 아니고 그냥 그 새 사진 몇 장 모아둔 폴더야. 개인적으로 그 집밥꿀이나 독수리 같은 그 멋진 조류를 좋아해서. 나 진짜.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얼버무리며 폴더를 지우려고 했지만 정말요? 저도 새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만 열어보시면 안 될까요? 왠지 몰라도 사태는 더 악화되어버린 것 같았다. 안돼, 급할 만큼은. 아니, 열어보긴 뭘 열어봐. 여기 사진이 수백 개도 넘을걸? 하나하나 열어보려면 몇 시간 넘게 걸릴지도 몰라. 그냥 잠자코 영화 프로나 보는 게. 에이, 전 새 사진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걸요. 아, 이참에 영화 프로 대신 새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새가 버드가 아니라 진짜 뉴 사진.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성교육 시간이 되겠다. 야,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입을 연 순간 어디선가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낯익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소리. 그 벨소리는 다름 아닌 내 바지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전화가 오는 거지? 이완 씨?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한동안 벨소리가 울리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자 예진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 안색을 살피기 시작했다. 별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그치만...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 보나마나 쓸데없는 스팸 전화일 텐데 뭐. 어차피 어디서 전화 올 때도 없고. 나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웃었고 한 손을 뒤로 숨겨 몰래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에이, 별일이 아니긴요. 부모님한테 온 연락 같은데요? 빨리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황급히 예지의 안색을 살피자 예지는 처음 보는 내 모습에 많이 당한 것처럼 보였다. 미안. 내가 말이 심했어. 아니요, 전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분 동안 둘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흘렀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려왔다. 결국 기나긴 침묵 끝에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예지였다. 이완 씨. 어? 괜찮으시다면 잠깐 산책이라도 가지 않으실래요? 봄이 한창인 공원엔 연 분홍색의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벚나무 밑엔 일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엔 젊은 커플들이 두 손을 마주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른 낮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엔 벚꽃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성별도 나이도 외모도 전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았다. 다들 무척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엔 언제나처럼 예지가 밝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다들 정말 즐거워 보여. 사실 이런 걸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TV나 인터넷에선 허구한 날 불경기니 뭐니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보면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건 너무 억측이 아니라고 되물으려 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기에 나는 잠자코 예지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다들 억지로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강한 척을 하고 있다고? 네, 짐작일 뿐이지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다들 그런 사람을 보고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지.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울면 한심하게 쳐다보니까. 포기하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다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과 괴로운 일 모두 자기 혼자 짊어지면서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옳다, 그르다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텐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완 씨. 이완 씨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전 정말 괜찮으니까요. 한 차례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을 타고 벚꽃잎이 서너 개가 허공에 흩날렸고 그 와중에 두어 개의 꽃잎이 예지의 머리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지금 이 순간 예지의 모습이 마치 벚꽃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나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벚꽃 구경을 마저 하도록 할까요? 아직 산책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래. 뭐야?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뭐 화면 막 가리는 거 없나? 아, 있구나. 결국 나는 변변찮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예지의 옆에서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이죠. 그때 돌보던 아이가 저녁을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예지와 함께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다. 뭐야? 부쩍 예지의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예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려보았다. 그곳엔 한 노점상의 길거리 한복판에 테이블을 깔고 알록달록한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액세서리를 보고 있던 거였나? 평소에 뭔가 갖고 싶다고 투정 한번 안 부리던 녀석인데 무언가를 골똘히 원하는 모습을 보니 제법 신기하기까지 하다. 확실히 길거리에서 파는 액세서리 치곤 제법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죠. 예지는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며 재촉했지만 선물합시다. 이완 씨? 나는 예지를 잠깐 뒤로 하고는 노점상에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벚꽃 모양의 귀걸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얼마예요? 어디 보자. 그 물건은 8,000원 되겠수다. 그럼 이거 하나만 계산할게요. 허허, 거참 안목이 높으신 손님이시네. 여자친구한테 선물이라도 하려는 건가? 글쎄요. 그냥 조금 빚진 게 있어서 그거 갚는 셈 치고 하나 사주려고요. 나는 노점상과 대충 잡담을 나누고는 노점상이 건네주는 귀걸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던 예지에게 천천히 다가간 뒤 자, 선물. 들고 있던 귀걸이를 건네주었다. 네? 잠깐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예지는 내가 준 귀걸이를 받아들고는 약 3초 동안 멍하니 것을 바라보더니 정말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 주신 건 아니고요? 왜 이래 얘 또. 무슨 값비싼 선물이라도 받은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 사이에 이런 선물을 주는 건 좀 이상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단지 이런 선물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설마 저런 작은 선물 하나 줬다고 이 정도로 당황할 줄이야. 아무래도 선물을 잘못 준 건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지는 깊게 심호흡한 뒤 조금은 진정이 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래도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완 씨 어디 갔어? 이완 씨가 주신 선물은
두고두고 간직할게요. 반드시요. 예지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준 귀걸이를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아무래도 내 선택이 영 잘못된 건 아니었나? 그렇게 나와 예지는 작은 귀걸이 한 쌍을 들고는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예지는 선물 받은 귀걸이를 껴보고 싶다며 화장실로 향했고 나는 가까운 벤치에 걸터 앉아 예지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고 길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여느 때와 같이 지겹고 식상한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지금은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내가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그녀에게 다른 특성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했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함없이 똑같았던 일상이 그녀에 의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내가 온전히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물어가는 무호흡을 보면서 막연히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 같다. 이완씨! 벌써 돌아온 건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횡단보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예지의 모습이 보였다. 예지는 한쪽 귀에 내가 준 벚꽃 모양의 귀걸이를 껴고 있었는데도 평소 예지의 분위기와 비슷해서 그런가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나는 예지의 미소에 보답하듯 신호등 앞까지 다가가 예지가 건너오길 기다렸고 잠시 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예지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낯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거대한 트럭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갑자기 얘 설마 죽는 거 아니죠? 나는 예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싶을 정도였다. 예지는 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제서야 저 멀리서 다가오는 화물 트럭을 목격한 것 같았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엔 늦어버린 것 같았다. 듣기 싫을 정도로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눈앞을 지나쳐가는 거대한 트럭. 길거리를 쏘다니던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듯 조금씩 이쪽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말없이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완씨... 뭐야? 눈앞에는 내 품에 안긴 채로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가까스로 구해냈다. 라는 말이 옳을 것이다. 화물 트럭에 예지를 덮치려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예지를 안고 도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분명 조금만 늦었어도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라거나 난도의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다. 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오히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까딱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신호만 바뀌면 차들이 알아서 멈춰설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니다. 이따가 할게요. 평소에 그렇게나 세심한 척 해놓고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건데? 내가 들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크나큰 목소리. 하지만 그렇게 큰 목소리를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예지는 전혀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걱정해주신 거네요? 뭐? 저... 그동안 이완 씨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완 씨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봐도 이완 씨는 항상 저를 경계하거나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이완 씨에게 전 짐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좀 소리 지르거나 좀 막 그런 거는 좀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방금 전 이완 씨가 절 구해주셔서 이완 씨는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은 기쁘단 생각을 해버렸네요. 그게 무슨 헛소리! 예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예지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이 밝고 상냥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 보였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예지의 돌발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고 예지 또한 내 뒤에서 묵묵히 걷기만 할 뿐 그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예지의 모습에 더더욱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막연한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그렇게 세심하고 눈치 있게 행동하던 예지가 차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길을 건넜다고? 아니 왜 이렇게 의심병이 많아.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예지가 맹한 구석이 있다 해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녀석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야,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거를 하는 애가 어딨니. 그렇다고 내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차도에 뛰어들었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가끔 예지가 가벼운 장난을 치긴 했어도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그간 몇 번이고 느꼈던 막연한 의구심이 다시금 샘솟는 걸 느끼며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우리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도로와 건물, 인파를 스쳐 지나갔다. 예지의 집을 지나쳐 번화가를 가로질러 내가 아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기까지 예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듯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고, 결국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나와 예지는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기 위해 천천히 문의 손잡이를 잡은 순간 집 안쪽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다. 겉으로 볼 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마치 최근에 누군가 이 안쪽을 들이받은 것만 같은, 혹시나 어제처럼 산책을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나 생각해봤지만 예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나는 고개를 흔들고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그곳엔 이제야 오니?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오질 않길 바랬다. 오더라도 최소한 예지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니 너 그동안 왜 전화 안 받았어? 설마 너 또 허튼 짓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엄마도 다 알아. 너 힘든 거. 근데 엄마가 말했지.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엄마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그 정도 힘든 것도 아니라니까? 엄마, 그건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니? 너 겨우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설교를 퍼붓기 시작했고 나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예지는 내 뒤에서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나서야 할지 자리를 비켜줘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그것은 한결같은 예지의 배려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심함조차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환희,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지금 이딴 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니? 아, 현타 오겠다 진짜.